아들이 네. 그 월곡 두산 위브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24평이라 네. 앞으로 이게 결혼도 하고 하면 좀 좁을 수도 있어서 네.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야 될지 조금 넓게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드님 대신 연락을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 주신 이 월곡 두산 위브에 아드님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거주하고 있어요. 실제 거주하고? 네, 2년 됐어요. 네, 실거주목 다 채우셨고, 네, 한번 성북구로 가보겠습니다. 월곡 두산 위브 아파트 향후 전망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같아요. 자제분이 앞으로 점점점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로 옮겨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두산이고 네. 옮겨가기 위해서 이걸 팔까요, 갈까요? 뭐 이런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핵심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옮겨간다는 거는요. 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이 4억을 가지고 있어요. 네. 4억이란 돈으로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데 내가 옮겨갈 지역에 가려면 8억이란 돈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4억을 운영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 막 올라가요. 그런데 8억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는 안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올라가죠. 네. 그러면 그 간격이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죠. 네. 그죠? 그러면 4억이 있던 것이 떨어져요. 그럼 8억도 떨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갖고 있는 걸 언제 팔아서 일로 옮겨가면 맞을까요? 안 맞죠? 네.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타이밍이 뭐냐면은 네. 일단은 내 돈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구입해서 일단 올라가고 그럼 다른 것도 올라가겠죠? 네. 올라간 다음에는 최정상 가기 전에 매도될 때 파는 거예요. 네. 파놓으면은 4억이 뭐 6억이든 7억이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리느냐? 얘도 떨어지고 8억짜리도 뭐 12억이고 15억 됐다가 떨어지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거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내가 노동을 해서 번 돈 저축했는 걸 합치고 그러면은 위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나는 오른 다음에 팔고 그것이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가까워지죠. 네. 그 가까워질 때 상당 부분이 폭이 접근이 됐었을 때 그때 일부 대출을 이용해서 전환하기 전에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아예 대출을 많이 안고 처음부터 8억짜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아예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운용이 되고 내 가격이 올라가고 뭐 하고 했을 때 잘 풀렸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악재가 되는 것이 내한테 왔을 때는 이 대출금이 나를 거의 죽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저는 2번으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두산은 이 두산 네. 리브는 자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비해서 네. 두산 위버만 특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고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거 올라갈 때 얘가 더 많이 올라가는지 더 적게 올라가는지를 보면은 그거는 일반인들도 알 수 있어요. 더 적게 올라간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더 적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또 올라가더라도 거래가 별로 안 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아파트들은
먼 미래까지 가더라도 특별히 장래성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것보다는 얘가 낫다. 이게 장래성이 있는 거지. 다른 거 다 올라갈 때 내 것도 올라가면 그건 장래성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바라보면은 두산 리버도 참 안 오르는 아파트인데 네.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라왔죠. 네. 올라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거래가 안 돼요. 오늘 가만히 보면은 정말 상담받는 분이 전부 다 이 매도 타이밍을 다 놓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이분이 이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으면은 지금은 그냥 거주할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매도가 되면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내가 전세나 월세로 일단은 거주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만한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은 그냥 이 집에서 거주를 하는 수밖에 없다. 또 이 집을 팔았어. 그 돈으로 다른 데 뭘 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두산 위브 아파트 그 주위에 네. 좀 발전 가능성이 뭐 어떤 호재는 없나요? 한 2, 3년 이 뒤에. 지역의 지역 중심은 바로 여기 월곡역이 아니고 미아사거리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이 이 지역의 중심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에 왼쪽으로는 기름 뉴타운이 있고 기름 뉴타운이 그 산이잖아. 산. 네. 산을 깎아서 그냥 주택만 지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고 이 지역이 전부 다 그 북한 산자락이에요. 네. 산자락으로 형성돼 있고 이 두산도 여기 있는 그 미아사거리 쪽으로 가는 그 지역이 따지고 보면 산과 산의 계곡길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산 쪽으로는 다시 올라가요. 그 옆에 있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장이 유타운을 해서 습계역으로 가면서 다시 낮아지죠. 네. 네. 이런 구릉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더 좋아질 만큼 그 이야기는 좀 더 얘기하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이 더 좋아질 만한 어떤 호재가 없느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투자하려는 사람은 요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요 동네만 보지만 네. 강남이 왜 서로 강남이냐 하면은 강남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관심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요 지역은 요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 성북이라든가 강북이라든가 요 사람들 의정부 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강남이나 강동에 강서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 네. 그럼 그만큼 수요청이 작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요 아파트하고 그 동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서울시 전체를 네.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팔짱 끼고 내려다 보면서 과연 우리 동네는 어떨까 이렇게 먼저 바라보고 그 동네에서 또 이 아파트는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면은 좀 일반인들도 쉽게 판단은 할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사람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보면은 네. 제가 부동산 한 18년 이상 했거든요. 네. 자기가 거기에 두고 5년, 10년 이상 살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살기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심지어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제 고향은 저 멀리 경북에 이게 농사 짓는 데예요. 거기 가도 그 동네에 있는 우리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살기가 서울보다 여기가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 좋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게 아니라 투자성, 사람들이 몰려야 올라가거든요. 네. 예. 이 지역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기타 기반 시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강남 같은 데는 가면은 뭐 진짜 한 블록 한 블록별로 전부 지하철이 다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문 밖에 나가면은 다 내가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오면은 뭐 아무래도 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열악하죠.
네. 그런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수요가 네. 적으니까 네. 당연히 금액도 낮을 수밖에요. 네,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보면 두산이브가 지금 2003년도에 네. 지어졌으니까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대는 2000세대가 넘고요. 네네. 이게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있다가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20층이다. 당연히. 근데 그런데 층수가 20층이라 이게 메리트가 있나요?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네, 재건축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재건축을 이걸 하려면은 네, 거기 있는 주민들이 재건축 비용을 다 내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비용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적게 내고 돈을 좀 더 마진을 더 챙기는 식의 사업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걸 사업성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네, 그런 사업성이 있는 단지냐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려면 국가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지금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네,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에 있는 아파트들은 현재 법상으로는 거의 대다수가 다 지어져 버렸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새롭게 지으려면은 세대 수가 크게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사비라든가 비용은 주민들이 다 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는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진행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저 많은 세대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 어떤 특별법을 정해서 좀 용적률을 좀 높여주자. 좀 더 세대를 짓게 해주자.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왜 신도시 있는 사람만 국민이냐?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런 반발이 있겠죠. 네, 그런 반발을 이제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느냐,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두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현재 상태의 법상으로는 10년이 지나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가 용적률을 더 준다든가 하기 전에는 이거는 재건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세요. 그리고 뭐 네. 부족한 거 있고 이러면은 꼭 제 세미나를 반드시 참가를 하세요. 네, 친구분하고 갈 겁니다. 같이 오든지. 그래서 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거 물으면 해결이 쉬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